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을 하나씩 릴레이로 알려드리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 하락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양시장이 큰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스닥은 0.5%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 코스피도 0.3% 내외로 상승은 하고 있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은 이번 주의 시장이죠. 미국에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고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하겠다라는 결정을 조금 전에 내렸습니다. 자, 경기 부진이라든지 전반적인 경제 상황들을 봤을 때 금리 인상을 하는 것보다는 동결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결국에는 결정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러면서 기준금리가 7회 연속 계속해서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렸는데 7회 연속 상승세에서 일단은 멈춘 모습입니다. 10개월 만에 국내 시장에서 기준금리 상승이 멈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자, 과연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또 시장에 반응하고 종목들을 잘 선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이제는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좋은 종목들 빠르게 또 알려드리면서 조금이라도 더 수익 낼 수 있는 힌트를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증시 파워10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소개 바로 이어가는 스피드 종목 10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을 빠르게 릴레이로 전해드릴 겁니다. 한 전문가당 10개, 총 20개의 종목들을 빠르게 릴레이로 한 종목당 90초의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90초 동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좋은 점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이라든지 뭐 매수가, 목표가 이런 것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점 많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해 주실 종목을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 하나증권 삼성금융센터의 이청원 FA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셨죠? 네. 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10가지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근우 전문가의 종목부터 볼까요? 파워넷과 영풍정밀, 블루콤, 경남스틸, 인선 ENT 이렇게 5가지를 골라오셨고요. 이청원 FA의 픽은 포스코홀딩스, 만호제강, 고려아연, 풍산, 사마알미늄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첫 번째로 두 분의 전문가께서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이 종목을 더 알고 싶다.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질문 주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로 궁금한 점 질문 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김근우 전문가와도 함께 더 투자 노하우를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가 아니라 우리 오픈 채팅방에 함께 입장하셔가지고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투자 전략이라든지 투자하는 노하우를 아실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이시는 QR코드를 지금 바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카메라 꺼내셔서 스마트폰 꺼내셔서 카메라로 이 QR코드를 입력하시고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이렇게 3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좋은 이 투자 전략들 함께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김근우 전문가의 종목부터 릴레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파워넷 가져와 봤습니다. 파워넷. 네, 파워넷 종목은 제가 1월 26일 방송 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이슈 같은 경우는 그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파워넷은 기본적으로 전원 공급 장치를 제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는 제가 띄워두었습니다. 자, 1월 26일이 언제냐면요. 네. 자, 이날입니다. 자,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고가 기준으로 한다라면 약 10% 정도, 11% 정도 수익이 발생했던 구간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눌림을 주고 있는 구간인데요. 파워넷 종목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주봉을 보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이미 충분히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고점 대비해서 거의 58% 하락을 하면서 사실 중간에서 이제 매수를 했던 분들에게는 좀 아픔을 주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그 이후에 이게 쌍바닥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강하게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추세 자체를 상승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때 1월 13일 날 장대 양봉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단봉들이 쭉 연결이 되면서 눌림이 발생하고 있는 구간들이 몇 개가 보이실 겁니다. 자, 그중에서는 이 검정색 선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이 단기 이동 평균선인데 잘 안 보이네요. 자, 이 선을 지워보게 되면 이 빨간색 선과 검정색 선의 이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이 이렇게 발생되게 되면서 정확하게 맞으면 올라가고 맞으면 올라가고 제가 아마 비슷한 말씀 자주 드릴 텐데 이 지지 과정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상승 추세에서 수익 만들 수 있을 거다. 네. 자, 파워넷 첫 번째 종목 역시 지난번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의 대응 방법을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청원 FA님. 네,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요? 어제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나온 이 정도 조정은 여러분들이 크게 개의치 마시고요. 업황 자체가 전반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게 분명히 더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소폭 꺾인 듯하나 그래도 여전히 시장은 1월부터 꽤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개인적으로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와 원재료가 되는 철광석 가격의 상승 또한 지난 석 달 전에 비해서 약 40%나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매출 원가 자체는 전반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점에 판매 가격의 인상이 견인이 되면 필연적으로 매출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자동차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 마지막은 역시 중국의 경기 부양책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이 부동산 경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가운데 철광석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 따른 수혜를 포스코홀딩스는 충분히 얻을 거라고 봅니다. 미래 소재라고 불릴 수 있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포스코케미칼이 영위하고 있는데 포스코케미칼은 종속회사입니다. 연결 재무제표상 필연적으로 모두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된다는 점 토대로 포스코홀딩스 조금 더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철강주가 또 얼마 전까지 계속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추가적인 전략도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 다음 종목 볼까요? 다음 종목 영풍정밀입니다. 영풍정밀. 이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 영풍정밀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리고 나서 강하게 좀 상승을 주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게 2월 16일이거든요. 이번에도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날입니다. 이 음봉이 발생했던 날인데 장중 고가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거의 20%가 넘는 수익률을 발생시켜주면서 제가 제시했던 종목들의 특징이 일단 수급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 상승으로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렇게 수익을 주고 나서 잠깐의 눌림이 발생하는 이런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풍정밀을 왜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영풍정밀은 대세 상승이 한번 발생하고 나서 주봉입니다. 주봉이에요. 강하게 하락을 했는데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라인대거든요. 네. 자, 보시게 되면 이 주봉상이기 때문에 하나의봉에서 일주일이 이제 경과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11,000원선 라인을 닿게 되면 여러 번 저항에 부딪힌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저항을 부딪히다가 결국 돌파하고 나니까 대대상승 발생했고요. 그리고 깨고 내려오고 나서, 깨진 않았죠? 이렇게 대대상승을 반납하고 내려오고 나서는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11,000원대 구간이 영풍정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라인대고 지켜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관심 종목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 네. 자, 일봉상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바닥을 다져주다가 캔들이 점점 하나씩 저점을 올려주는 모습 보여줬을 겁니다. 이때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전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을 늘 초반에 자랑하시는 김규현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이번에 이청원 FA님은 어떤 종목으로 좀 자랑하실래요? 자랑할 건 없고요. 만호제강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만호제강.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한 기업일 수도 그러게요. 있는데 네. 올해 철강 금속 관련된 섹터에 속한 기업 중 주가 상승이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와이어로프라고 하는 재화를 시장에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지고 네. 있는 특징이 마진율이 꽤나 높고요.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과 조금은 희소한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시장에서 지금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매출은 소폭 감소하는 움직임이 지난해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서 앞으로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매출 비중상으로 일본양 매출이 무려 50%가 늘어났습니다. 꾸준히 국내를 넘어서 이제 국외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실적은 올해 어느 정도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가 흐름이 특히 좋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44,000원 내외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철강 금속에 속한 기업들의 흐름이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동사는 잘 버티고 있어요. 바로 앞에 11월 7일에 46,000원. 전 이걸 돌파하는 건 말 그대로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 잘 버티는 시점에서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5만 원까지는 충분히 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만호제강, 철강주를 두 가지 가지고 오셨네요. 초반에. 좋습니다. 다음 김근우 전문가님. 네, 블루콤입니다. 블루콤. 네. 자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블루콤은 2월 9일 그리고 2월 16일 날 제가 두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세 번째로 좀 가져온 종목입니다. 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블루콤은 마이크로 스피커처럼 음향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상 보시게 되면 이제 강하게 하락한 이후에 바닥을 다지는 모습의 단봉들이 출회하고 나서 상승 추세로 바뀌고 있거든요. 제가 바닥을 다질 때에는 몇 가지 패턴을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뭐 강한 쌍바닥이 만들어졌던 패턴 또는 이렇게 단봉들이 만들어지는 패턴 그리고 전에 강한 지지 또는 저항 라인대에서 비슷한 저항을 받거나 지지를 받을 때 제가 바닥이 형성되었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이게 단봉이 연속적으로 출회되는 경우에도 바닥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럴 네. 때에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좀 지켜보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상승 추세로 바뀌었는데 자, 일봉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게 2월 9일입니다. 2월 9일 기준으로 본다면 고가까지 약 26%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익권에 도달하고 나서 네. 수익자리 반납하고 다시 제자리로 왔는데 제가 그때 이후에 2월 16일 날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때 기준으로 본다 2월 16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약 14%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죠. 사실 저 이런 종목을 되게 좋아합니다. 흔히 말해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이제 차트를 분석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종목인 것이 네. 지지 라인이 정확한데 수익을 주는 구간 주고 박스권 형성하기 때문에 사고 팔고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하셔서 네. 바라보시면 네, 좋습니다. 자, 블루콤까지 함께 확인해봤고요. 다음 이청원 FA님 바로 갈게요. 네, 저는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고려아연이라고 하면 아연과 연, 기타 금, 은 통상적으로 비철금속에 속한 다양한 원재료를 가공 처리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련과 정련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재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원재료를 녹여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괴 형태로 만드는 거고요. 이 괴 형태를 다시 한번 변형시켜서 블룸이나 빌릭과 같은 과정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걸 정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재련 관련된 기업은 사실상 고려아연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상으로는 아연과 연이 아무래도 높습니다. 그리고 은이 꽤나 높은데 지금 이 모든 원자재들이 사실상 철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 소재로 조금씩 엮여 있고 필요하다 보니 앞으로 이에 대한 공급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업이 스스로 원재료를 해외에서 공급받는 게 아닙니다. 원재료를 조금 더 낮은 가격에 공급받기 위해 설인 상사라고 하는 종속회사를 두었고 앞으로는 2차 전지 소재의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는 회사 KJM이라고 하는 회사가 연결회사로 또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실정이 연결 재무제표상으로 반영이 된다면 이후에 조금 더 낮은 가격의 원재료를 공급받고 판매는 조금 더 이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 흐름도 최근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더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고려아연까지 이청원 FA님의 종목까지 확인해봤고 이번에 김근우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경남스틸이라는 종목 준비했습니다. 철강주네요. 네. 아까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부동산 중국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또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네. 또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업황 개선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철강주가 좀 좋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남스틸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일단 이슈라고 한다라면 제가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때문에 이 튀르키예에서도 철강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할 거고 중국에서도 급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철강주가 전체적으로 좀 같이 갈 것이다. 철강주의 특징이라고 하면 수급이 들어올 때 섹터가 같이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 이런 걸 말씀드렸었는데 자, 과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봉상 보게 된다라면 제가 차트 보면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2월 16일 목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중 기점으로 한다라면 약 10%가 넘는 11%, 12%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던 구간을 주었는데, 자, 이날이죠. 2월 21일 날, 이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 이제 철강주를 대표해서 이 철강주들 섹터의 수급이 몰리게 되면서 모든 철강주들이 다 갭상승했습니다. 아마 이제 시장을 좀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중에 경남스틸 또한 같이 움직였던 이런 전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런 특징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경남스틸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갭상승이 발생하고 나서 강하게 내려가고 다시 한번 갭상승이 발생하고 내려가는 이런 캔들이 보여주면서 상승으로 도전하는 듯한 자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땡! 네. 지금 상태에서 땡입니다. 네. 자, 다음 이청원 FA님. 예, 풍산입니다. 풍산. 풍산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구리에 해당하는 동과 방산인데 이 두 가지 사업 모두 올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구리라고 하는 것은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혹은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 해외 증시와 어느 정도 상관계수를 보이는 유일한 원자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이 경기를 다시 한번 부양하는 가운데 구리에 대한 수요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공장을 짓게 되고 그 안에 전선을 전부 다 도입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구리이기 때문이에요. 반면 방산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 차원에서 계속 육성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로도 방산에 대한 산업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올해 매출액은 9,8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10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사실상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자체는 그리 높진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상당 부분 시장 점유율이 높고 사실상 희소한 산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업 가치를 시장에서 충분히 평가받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 10월입니다. 노란색 원 이때 저점을 찍은 이후로 말 그대로 우상향인데요.
여러분들이 저점을 따로 찾으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우상향하는 건 그냥 올라타는 겁니다.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의 5번째 종목이죠. 네, 인선 ENT라는 이번 인선 새로운 ENT? 종목 좀 네. 가져와봤습니다. 폐기물 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 재활용 사업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사업 영역 자체를 좀 늘리고 있는 이런 상태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라고 한다면 인선 ENT에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인선 모터스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인선 모터스는 사용 후 배터리를 이제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그런 자회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016년부터 이제 전국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회수하고 운반하고 보관하고 뭐 잔존 가치를 평가하는 이런 사업 또한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해서 또 특히 폐배터리 관련해서 인선 ENT가 한 번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니켈이나 코발트 죄송합니다. 코발트 등 이제 희귀금속을 95%까지 재활용 가능하다 이런 소식까지 보여주고 있으면서 인선 ENT에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인선 ENT 또한 2021년, 22년 강하게 하락을 해줬는데 그때 이후에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인대예요. 자, 7,900원대 라인을 깨지 않겠다는 강한 의도를 보여주고 있죠. 약 3차례 이제 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인선 ENT의 바닥은 7,900원대 라인이다. 혹은 8,000원대 라인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좀 시장에 참가하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봉상 보게 되면 이 이슈를 주목받은 게 이날입니다. 2월 17일인데 이 하단 부분을 깨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 지속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선 ENT까지 함께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 이청원 FA님의 5번째 종목은 뭘까요? 예, 사마 알미늄입니다. 사마 알미늄. 알루미늄 박의 생산 및 판매를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알미늄 관련된 몇몇 기업들 남선 알미늄, 조일 알미늄 관련된 기업들의 대다수가 실적이 지난 3, 4년 계속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경영을 하는 환경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변했다는 것과 같고요. 기타 양극재, 음극재 기업에 비해서 실적 개선이 어마어마하게 크지는 않지만 조용히 잘 가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압연이라고 하는 과정과 가공 처리를 하면서 시장에 재화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압연 부분에서의 매출 비중이 대략 60%이고 가공이 25% 수준인데 앞으로 2차 전지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또한 계속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마 알미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는 지난 7월경 이후로 계속 우상향입니다. 단기적인 파동에 따라 주가가 조정을 받는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평선 기준으로 62평선을 아직까지 깨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딱 밟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해당 기업의 주가 또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매수하기 참 좋은 시점이라고 보이는 만큼 지금 가격대 편안하게 잡아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마알미늄 지금 좀 매수해 볼 만한 찬스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고 알려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보신 10가지 종목 혹시라도 못 보시고 놓치신 분들 계시다면 저희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요. 오늘 시장의 상황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체크하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업앤다운 박유진입니다. 간밤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전날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종목별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연준의 긴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했는데요. 현재 지수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현재 여전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89%가량 오르면서 2,439포인트에 머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줄어든 모습인데요. 0.21% 오르면서 779선을 지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지 오전장 업앤다운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격의료 관련주인데요. 윤 대통령이 소아과에 대해서 비대면 진료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영상전화 상담이 가능한 24시간 소아진료센터를 구축하라고 지시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소아 전문 상담센터 시범 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해당 소아 전문 상담센터는 의료인이 전화를 통해서 긴급 처치 방법을 알려주고 또 야간이나 휴일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해주는 등 소아 전문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보건복지부는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중증 응급 상황에서 소아 진료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따라서 오늘 장에서는 원격 의료를 제공하거나 혹은 의료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 원격 의료 관련주들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의료 관련주는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성정보가 8% 넘게 오르면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성정보와 비트컴퓨터 그리고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한가를 달성했던 종목이고요. 나머지 두 종목도 잠시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었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인데요. 메가스터디가 주당 1,05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배당금이 주당 6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고요. 총 120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고요. 또 오는 3월 말일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확정을 한 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일정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가스터디 교육도 22년에 대한 현금 배당으로 주당 2,100원의 배당금을 결정했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이 배당금 결정과 더불어서 메가교육의 자사주 전량 소각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메가교육이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했다 이렇게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장에서는 메가스터디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는 여전히 5.8% 조금 넘게 오르면서 11,360원을 지나고 있고요.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는 3.4% 오르면서 7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인데요. NC소프트가 미국 아마존 게임즈와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작 스론앤 리버티, TL에 대한 공급 계약인데요. TL은 NC소프트가 11년 만에 선보이는 IP 기반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입니다. 올 상반기 PC와 콘솔 플랫폼을 통해서 글로벌 동시 출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계약으로 아마존 게임즈는 북미와 남미, 유럽 그리고 일본 등에 대해서 TL의 판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국내와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 권역에는 NC소프트가 직접 서비스를 진행하는데요. NC소프트는 이번 계약과 관련해서 아마존 게임즈는 해외 현지화부터 운영 그리고 마케팅까지 탁월한 역량을 갖춘 파트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전 세계 이용자에게 국가적 언어적 경계를 넘어서서 차세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포부도 밝혔습니다. 아마존 게임즈 역시도 NC와 함께 최고 수준의 게임을 선보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럼 오늘장 NC소프트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는 현재 4.7% 오르면서 46만 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게임 관련주들도 이번 계약 소식으로 부각이 됐었는데요. 나머지 게임주들은 개장 직후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약간은 줄어든 모습입니다. 넥센 게임즈는 하락 전환한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업앤다운 박유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피드 종목 10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양시장이 모두 상승 전환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좋은 반응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 오늘 시총 상위주들이 다시 또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계속해서 스피드 종목 10 또 다른 종목들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개를 해드리면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방법 아시죠?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저희가 알려드리는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다. 내가 매수하고 싶다.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 자세하게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또 어떤 종목들이 대기를 하고 있을지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입니다. 김근우 전문가의 픽은 성우전자, 위메이드 플레이, 이글루, KPF, HL 사이언스 5개 가져오셨고요. 이청원 FA의 픽은 클래시스, 비올, 금양,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께서 또 다른 10가지 종목을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질문, 문자나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추가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계속 체크하겠고요. 자,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하고 또 좋은 투자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에 함께 입장하셔서 김근우 전문가와 소통하실 수 있는데, 자,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여기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를 바로 인식을 하시면 오픈 채팅방에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를 보내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종목 릴레이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 전문가님, 이번에는 어떤 종목 볼까요? 자, 이번에는 성우전자라는 종목 준비했습니다. 성우전자. 성우전자의 사실 지금 굉장히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데 이유를 좀 알아야 됩니다. 네. 먼저 애플페이와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애플페이가 3월에 도입이 예정된 가운데 이제 3월에 도입되는 애플페이의 결제 방식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결제 방식이 EMV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애플페이라고 하면 가장 이제 좀 대비되는 게 이제 삼성페이인데, 네. 삼성페이와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EMV가 뭐냐라고 한다면 결제 방식이 삼성페이는 결제 토큰을 결제 시마다 인터넷에서 가져와서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 되지 않으면 결제가 안 되는 좀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애플페이의 경우는 결제 토큰 자체가 단말기에 함께 있기 때문에 결제 시마다 인터넷이 필요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그럼 성우전자랑 무슨 상관이냐? 성우전자가 스마트카드 토털 솔루션을 개발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 이력이 애플페이와 같이 가는 EMV 방식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애플페이의 수혜주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이슈와 함께 지금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다가 지금 눌림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차트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은 성우전자 또한 많이 하락했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보자면 강하게 바닥을 지지하는 구간, 겹치는 구간들이 발생하죠. 자, 약 4차례 바닥을 보여주면서 이 구간은 성우전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구간에서 바닥을 보여주고 지지받고 상승을 하는 이런 구간인데, 현재 보여주는 거래량이 네. 역대급 거래량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앞으로 상승 추세 지속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 딱 맞춰서 성우전자 첫 번째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혜를 좀 기대해보자 의견이셨고요. 이청원 FA님은 어떤 종목 시작할까요? 네, 저는 클래시스라고 하는 클래시스. 기업인데요. 주가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기업이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거의 50%나 나오는 기업입니다. 이게 의료 관련 미용 기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 저도 여러 개 살펴봤는데 그중에서도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인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재무제표를 조금 자세히 살펴봤는데 진짜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업은 매출액이 조금만 늘어나도 영업이익이 더 크게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했던 지난 몇 년 동안 주가도 딱히 하락한 것 없이 연봉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비올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 상승이 매우 탄력적으로 나왔는 것에 반해 클래시스는 지금 전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주가 또한 지난 11월부터 오늘까지 일정 부분 박스권에 지금 딱 놓여 있는데 네. 무언가 훈풍이 한 번만 불면 주가는 결국 지난 4월에 기록한 25,0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가더라도 전혀 이상한 기업이 아닙니다. 내수 쪽에서 매출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관련된 섹터 자체가 보이는 특징인 거예요. 매출액이 준 기업도 없습니다. 산업 자체가 무언가 이슈만 붙길 바라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클래시스는 정말 여러분들이 꼭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정적으로 돈 잘 벌고 있는데 주가는 안 가고 있는 클래시스. 언제라도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김근우 전문가님 다음 종목 갈까요? 네, 이번에는 위메이드 플레이 종목 가져와봤습니다. 위메이드 플레이. 아시다시피 이제 게임주이고요. 위메이드 플레이는 최근에 큰 이슈를 좀 받고 있습니다. 세비게임즈 그룹의 자회사인 966 966라고 할게요. 네. 966와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21일 날 발표를 했는데 이 966가 어떤 회사냐 하면 사우디 국부 펀드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글로벌 게임, 글로벌 e스포츠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약 한화로 한다면 49조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이런 대형 그룹입니다. 이런 대형 게임 그룹인데 그 자회사이기 때문에 966의 이제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위메이드의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이죠. 위믹스 플레이에 중동 서비스 또한 같이 좀 고려하겠다. 966에서 이런 고려 또한 같이 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위메이드 플레이가 굉장히 수혜주로 부각받을 수 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위메이드 플레이는 제가 드리는 주식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낙폭화되가 된 종목들 중에서 네. 강하게 수급 들어오는 이런 형태의 주식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 굉장히 안전한 구간대에 있다라는 게 제 생각엔 그렇고 결과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상태에서 바닥을 점점 올려주는, 그러니까 저점을 올려주는 구간으로 이렇게 상승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의 지금 상태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상 보게 되면 지금 점점 눌리는 구간 발생하고 있습니다. 눌림 확인하시고 나서 진입하시면 땡. 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위메이드 플레이 최근에 또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좋은 반응 보이고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청원 FA님 다음 종목 갈게요. 네, 비올입니다. 비올. 마찬가지입니다. 미용 관련 의료기기를 생산 및 판매하고 그렇죠. 있는 기업이고요. 주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아는 것처럼 계속 우상향입니다. 그런데 우상향하는데 그 기울기 또한 꽤나 가파릅니다.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소폭 조정을 받더라도 이내 회복하는 힘이 매우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업이 현재 보이고 있는 매출액 당연히 늘어납니다. 동사뿐만이 아니라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인터로조, 이루다, 하이로닉 등등 미용 관련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 중 매출액이 지난해 줄어든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았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리오프닝이 되면 당연히 판매는 더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기업을 또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영업이익률이 역시 높습니다. 네. 대략 40%인데 일반적인 제조업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10% 내외입니다. 거기에 무려 4배나 되는 기업이고요. 거기에 하나 더 있다면 기업이 자산을 형성함에 있어서 부채와 자본 이 두 가지를 토대로 형성하기 마련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차입 금액이 상당히 낮습니다. 특히 단기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딱 합니다. 고작 4억밖에 안 됩니다. 차입 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 주주 가치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비율은 조금 더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미용 의료기기 종목 두 가지를 연속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엔 김근우 전문가님. 네, 이글루라는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이글루는 이제 통합 보안 관리 솔루션 그리고 보안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2일 날 발표했습니다. 한국진흥원과 함께하는 그런 장소에서 발표를 했는데 챗 GPT를 비롯해서 이제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 분야와 또는 이제 국민 안전 등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는 분야에서 관련된 보안 제품 서비스를 제안할 경우에 가산점을 부여해서 아이디어를 집중 발굴할 것이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과기정통부라고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매년 엄청난 양의 사업비를 가지고 과제를 추진합니다. 그중에서
이 부각되는 분야를 설정했다는 것은 그 분야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되기 때문에 이글루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공공 분야에서 점유율이 약 70%가 됩니다. 그 말은 이글루가 이 과기정통부의 발표에 굉장히 수혜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닌 게 시장에서도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월봉입니다. 이번 차트는 월봉인데 사실 이글루가 상장했던 2010년의 시가가 고점입니다. 역대 최고가가 시가였어요. 그때 이후로 쭉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현재 위치가 어디 위치냐 하면 이 자리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리는 거대 낙폭주와는 거리가 있지만 이 수급 자체가 굉장히 큰 거래량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글루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창원 FA님의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저는 금양이라고 하는 금양. 기업입니다. 네. 어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오늘도 주가 상승이 꽤나 나오고 있는데 다른 것 배제하고 전기차용 리튬 배터리의 핵심 재료를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 토대로 리튬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고 앞으로 2차 전지 시장이 조금 더 성장을 하고 사실상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지금처럼 냉랭해지면 거기에 따른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부산에 2차 전지 공장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금 조달을 함에 있어서 조금 어려웠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른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공장을 짓습니다. 그러면 돈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게 아닙니다. 공장이라고 하는 자산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 유형 자산에 우리는 회계적으로 계상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아쉬운 것은 여기에 따른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 또한 판관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감소를 견인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크게 늘어났는데 오히려 영업이익이 조금 안 좋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우리는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런 기업들은 딱 하나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이 크게 유입된다면 기업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금양이 딱 그런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주가도 실적과는 다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5만 원까지는 저는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양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김근우 전문가님의 벌써 9번째 종목이네요. 네, KPF라는 종목 준비했습니다. 네. KPF는 볼트나 너트를 제조하는 좀 전통적인 업종에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사실 제가 이 장중에 오늘처럼 이렇게 방송에 말씀드린 종목들을 이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이슈를 어느 정도 집중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네. 확인하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KPF의 특징이라고 하면 수급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상한가까지 갔으니까요. 근데 이슈는 딱히 뚜렷하지 않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해야 될 점은 이제 독립 리서치 기관에서 KPF의 적정 시총을 2,300억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다. 왜냐하면 현재 기준으로 지금 1,424억의 이제 전일 기준으로 1,424억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약 900억이 더 상승해야 된다라는 이런 조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참고해 보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주봉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뭐 50%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제 언제가 바닥일까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그런 종목인데 사실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쪽 라인대입니다. 보시게 되면 전에 이제 돌파하지 못했던 여러 번 이제 저항을 받던 구간에서 돌파하니까 강한 상승을 만들어줬고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일봉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진입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상승의 추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과도 이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습니다. 조금은 눌림 후에 진입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KPF 기술적으로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 전략을 알려주셨고요. 이번에 이창원 FA님 9번째 종목이네요. 네,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YG 엔터. 동사가 연초에 시작하자마자 네. 갭 상승이 바로 나오면서 주가가 스멀스멀 올라갔습니다. 대략 25%나 올랐고 아무래도 엔터테인먼트 그중에서도 매니지먼트 회사입니다. 우호적인 경영 환경이 어느 정도 펼쳐졌기 때문에 주가 또한 일이 잘 상승하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네. 연초 대비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움직임에 변화가 있습니다. 뚜렷하게 나오는 것은 SM,
JYP가 우선 시총 상위 10개 종목으로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SN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JYP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좋은 경영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올 만한 기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다음 차례가 YG입니다. 개인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은 현재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가올 미래에 우리의 경제를 지탱해 줄 만한 산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매니지먼트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엔터 또 좁게 보면 매니지먼트 회사들은 다양한 파생 상품들을 시장에 공급해 나감에 따라 실적이 크게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 그 아래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YG엔터가 변동성도 그리 크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YG엔터. 엔터주들 최근에 어쨌든 좋은 흐름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김근우 전문가님 이제 마지막 종목이네요. 예, 벌써 마지막입니다. 네네. 네, 마지막은 HL 사이언스라는 종목 준비했습니다. HL 사이언스. 자, HL 사이언스 아마 좀 생소한 종목일 텐데요. 네.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자면 천연물이나 신소재를 신기술로 이제 연구 개발하는 이런 회사이면서 건강 기능식품까지 제조하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두각을 보여주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21일 날 식약처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아미노페놀 등 이제 연모제 성분 5종을 화장품 성분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염색이 되는 샴푸 같은 것들 중에 많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이 5개입니다. 그러면 HL 사이언스가 이 이슈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HL 사이언스의 자회사가 HLC라고 있습니다. 모나케어 블랙 샴푸라는 거를 개발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이 모나케어 블랙 샴푸의 특징은 유럽연합에서 이제 금지 성분으로 채택하고 있는 7개 성분을 포함해서 총 31가지의 화학 성분이 무첨가된 그런 샴푸다. 이렇게 좀 회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식약처의 발표가 이 HL 사이언스에게는 굉장히 수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측면과 함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가 지금은 조금 눌리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바닥을 확인할 때 쌍바닥 또는 단봉들 이런 거 확인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강한 하락 이후에 쌍바닥 만들어 주고 나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HL 사이언스까지 봤고요. 자, 이청원 FA님의 마지막 종목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입니다. 이번에도 엔터주. 네.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단순하게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스스로 매도하지 말라는 거. 계속해서 가지고 갈 만한 이유는 역시 경영 환경이 좋아졌다는 거죠. 방송, 공연, 콘서트, 음원, 음반, 광고 그 어떤 것도 매출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와 SM, YG와 다르게 국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탄탄한 기업입니다. 거의 5대5까지 맞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흔들린다 하더라도 다른 한쪽에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주가 또한 한번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우상향입니다. 어제 움직임이 좋았다가 오늘도 시장이 소폭 흔들리면서 빠지는 건 아니야 싶었는데 지금 밑골이 강하게 달리면서 제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외국인들의 매수세 한번 보세요. 외국인들이 오늘은 891억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계속 들어오는 기업이에요. 제가 이런 기업은 딱 한 번 봤습니다. 아주 예전에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보였을 뿐 그 외에는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사랑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가는 여기에서 꺾이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홀딩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YP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들 두 분이 전부 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10가지 가운데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픽 종목
종목명만 어떤 종목을 고르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 마지막 말씀드렸던 HL 사이언스를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HL 사이언스 선정을 해주셨고요. 이정원 FA님은? 네, 저는 JYP 엔터입니다. JYP 엔터를 산하시는 이정원 FA님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HL 사이언스와 JYP 엔터 한번 잘 살펴보시고 투자의 포인트도 한번 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함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증시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고요. 내일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